체제에서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가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현재 중진국 부터까지 경제적 성장을 이뤄낸 나라들을 보면 적극적 산업 정책을 구사했으면 물론 적지 않은 경우는 심지어 비민주적 정부 하에서 높은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주제가 사회 속에 등장하게 된 배경은 18세기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전에 없던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나타났습니다. 즉 자본주의가 등장하였습니다. 일단 저는 국가 경제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국가 경제란 국가의 재정뿐만 아니라 사업 활동을 포함하는 국가의 모든 경제 활동입니다. 그리고 사적 이익이란 개인에 관계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인류는 자신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하여 지금과 같은 발전을 이끌어냈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농사짓고 일을 한 결과 그들이 피땀 흘려 얻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사람들은 그 당시 그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 농업혁명을 불러일으키는 등 사적 이익의 추구는 인류의 진화를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가 지나쳐 현재 사회에는 독과점과 양극화 등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결책이 있으신가요? 저는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도입한다면 그러한 양극화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요즘엔 기업들도 사회복지 사업을 도입하면서 예를 들면 삼성의 고른기에 장학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은 소외계층을 도움으로써 교육에 대한 양극화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적 이익 추구가 과학기술 발전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산업혁명기에 가장 큰 발명이라고 볼 수 있는 증기기관의 발명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상대팀의 주장은 성급한 일반화에 어류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사적 이익 추구가 국가 개입 없이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 과학기술 발전 과정에도 국가의 기여가 큰 영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상황은 시장의 조절 기능이 망가져버린 시장 실패의 상황입니다. 개인의 이기심이 정상적인 경우라면 국부를 청구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이기심이 남 화상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것의 붕괴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퍼질 것입니다. 실제로 이기심에 의한 개인의 이익 추구가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라 도덕적인 행위로 빠져버린다든가 하는 경우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에 의해서 도태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의 소득이 고루 분배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희 측에서는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재산세를 비롯한 부유세 등의 정책을 도입해서 국가 재정이 확충되면 그 자본으로 복지 사업을 실행하는 등 자본을 여러 곳으로 분배함으로써 소득이 고루 분배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특정 사업의 인 허가권을 따내려거나 유지하기 위해 로비 활동 등 비정상적인 경제 활동보다는 기술 개발 노력과 신원들의 교육 훈련을 통해 국가 경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업이 정부의 개입을 유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것은 소수적인 부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도움을 필요하는 기업은 극소수이며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킨 기업들은 정부의 도움보다는 개인의 힘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힘을 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측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제 군주화 속에서 경제가 발전했다고 하셨는데 경제 발전은 사회 체제의 차이보다는 국가 재정 축적의 차이가 아닙니까? 하지만 국가와 국가 재정 축적에서도 결국 기업을 감시하는 것은 국가의 개입이 결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업은 정부가 감시하고 있고 정부의 통제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레일이 지금 민영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투명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회에서 국가 개입 없이 경제 발전을 공모할 수 없습니다. 상대층 주장에 의해서는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가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다에 의하면 민주주의,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성장을 한 나라가 더 많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많은 서구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을 보면 적극적으로 산업 정책을 구사했습니다. 또한 비민주적 정부와 전제 군주와 같은 비민주적 정치 체제에서 높은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상대층 주장과 모순되는 결과입니다. 즉, 선성장 후 분배가 양극화 문제 해결의 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저희 팀의 주장으로는 사적 이익 추구가 국가와 인간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둘째, 사적 재산권은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사적 이익 추구를 제재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 침체를 가져온다. 셋째,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는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산업이나 기업을 육성한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기업은 정부가 감시하고 있고 정부의 통제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에서 국가 개입은 필연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수정 자본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토니 조트의 통계에 따르면 수정 자본주의로 국가를 발전시킨 미국이 양극화 문제를 비롯해 범죄나 청문형 문제 등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수정 자본주의의 폐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본 주제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가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다의 반대측 마지막 표정을 맡은 윤예연입니다.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가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말에는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 계획은 1962년부터 5개년 단위로 추진되었고 고도 성장으로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철강, 기계, 조선, 화학 등 중화공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의 정책을 실시하였고 1977년 직장의료보험을 시작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책을 실시하고 복지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것은 누구의 역할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공공재를 건설하도록 도움을 주고 기업이 하기 어려운 복지제도를 위해 끊임없이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복지제도와 공업제도의 기여로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경제 발전의 요인으로는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과 경제 발전도 있지만 또 다른 요인으로는 정부에 의한 경제개발 추진 등을 강하게 둘 수 있습니다. 공공재나 사회간접 자본 등 시장을 통해 공급하기 어려운 재화나 용역의 경우 정부의 기업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정부의 개입으로 가장 확실하나 성공한 사례로는 경제대공황입니다. 유지 정책으로 실업 현상을 수요가 부족하여 발생한다고 보고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재정 정책을 쓰므로써 무간섭의 민간 경제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가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주제에 반대합니다.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는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다라는 주제에 찬성하는 팀 귀의 마지막 초점을 맞춘 양하영입니다. 저희는 이 토론을 마치며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 바로 역사는 자본주의가 인류가 만들어낸 시스템이 국가를 발전시켰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간들이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기술 같은 것을 발전시키며 만들어낸 첨단 과학이나 여러 학문들은 인간들에게 경제적 윤택함을 부여하였습니다. 반면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멸의 길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구소련 그리고 지금의 북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곧 국가 인류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근거를 들어 저희 팀은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는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다라는 주제에 찬성합니다.